반갑습니다. 포인조이고요. 이번에는요, 삼성의 갤럭시 A23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둘러보기 이전에 잠깐 종합평가와 상세평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사용해보고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코너인데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요, 일단 종합 점수가 28점 만점에 16점입니다. 일단 상세평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한 초록색이 4점이고요. 그리고 연한 초록색이 3점, 그리고 노란색이 2점, 그리고 주황색이 1점, 그리고 빨간색이 0점. 그렇게 가점을 해서 총 합했더니 28점 만점에 16점이 나오더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일단 출고가를 반영을 했을 때 이거를 추천을 할 만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추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추천을 못 해드리겠다도 아니고 그냥 딱 중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출고가가 37만 4천 원이죠. 그래서 거의 미드레인지이면서도 어느 정도 좀 보급형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인데,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감안하지 않고서라도 이 제품 자체의 본연의 그런 추천 여부를 말씀을 드려보면 그것도 좀 중립이다. 좀 특별하게 추천을 드리거나 추천을 드리지 않거나 그럴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세평가에서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알 수 있으실 텐데.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아래에서 보면 배터리와 성능, 디자인,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화면과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평가를 내렸죠. 이게 화면은 정말 보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좀 별로 안 좋은 화면을 넣어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경우에는 이게 소프트웨어가 못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너무 성능을 과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능 파트에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조금 얘기를 드렸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제가 이 갤럭시 A23을 쓰면서 제일 긍정적으로 봤던 그런 요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단 지금 화면 켜짐 시간이 제가 이틀 정도 썼을 거예요, 이거를. 화면 켜짐 시간이 대략 9시간 반 정도 가더라. 정확하게는 9시간 26분. 그 정도 갔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하드하게 사용을 하시더라도 하루 사용하고 그 다음날에 더 여유 그 배터리 잔량이 남을 수준으로 배터리가 남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핸드폰의 배터리를 하루 만에 죽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정말 오래 갑니다. 제가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리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그 배터리 부분인데 그 칩셋의 어떤 소비 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플래그십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말씀드리면 그냥 무난하고 아주 오래 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전체적인 그 스마트폰의 평균 배터리 그 잔량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오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성능은요, 제가 간략하게 한 부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속도 강화 기능이 있죠. 요걸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냐면, 일단 여기 상단바를 내려서 여기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끌어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속도 강화가 여기 위에 있을 텐데, 요거를 길게 꾹 눌러가지고 여기 아래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 강화를 켜고 끌 수 있고요. 저는 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아주 강력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그 배터리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배터리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아래 기타 배터리 설정 들어가시면 속도 강화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성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성능 자체는 정말 무난한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온전히 제 성능을 뽑아내고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앱을 켜든지 간에 조금의 인내심만 가지면 정말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보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스크롤 성능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능의 동작도 꽤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앱을 좀 켜볼까요? 여기 네이버 앱을 좀 켜봅시다. 네이버 앱 같은 경우에도 로딩 속도가 그렇게 꽤 느린 편도 아니고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스크롤 성능도 꽤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이 꽤 봐줄 만한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능 부분도 꽤 괜찮은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성능은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기본기가 잘 되는 성능이기 때문에 4점 만점에서 3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1점을 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죠. 그게 일단은 램 용량이 4기가로 좀 적은 편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샤오미 홍미노트 11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걔는 이제 전작의 이 홍미노트 10 있죠. 요거의 그 기본 용량 4기가 램에 비해서 2기가가 기본 용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6기가가 되는 거죠. 기본 용량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출고가가 26만 9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좀 적은 용량이 아닌가 4기가가. 사실은 제가 이거 홈미노트 11이래 10을 썼을 때도 이 커스텀 롬 때문이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백그라운드에서 아주 하나만 딱 켜면은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다 꺼지더라고요. 그냥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얘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정이 최적화가 좀 돼서 그런지 이제 무거운 앱만 아니면 최대한 2개 정도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켜지는 그 걸로. 네이버 앱을 켰다가 뭐 애플뮤직이 안드로이드 앱 중에선 정말 무거운 편이거든요. 꽤. 그래서 용량을 좀 백그라운드에서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앱을 켰다가 애플뮤직을 키면은 그게 막 날라가 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앱, 뭐 증권 앱,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실행시키고 있는데 애플뮤직이 갑자기 뭐 재생 중에 꺼진다든지 좀 그런 일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성능을 내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램 용량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삼성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그렇게 좀 짜게 그렇게 용량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장소의 속도도 중요하죠. 이게 그 프로세서의 성능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스토리지의 성능이라고 봐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예를 들어서 스냅드래곤 8 젠 1, 스냅드래곤 8 시리즈 뭐 1세대 그거를 넣었는데 뭐 저장소가 근데 eMMC야. 그러면은 뭐 그거는 진짜 언밸런스 하잖아요. 최소한 UFS 스토리지는 돼야 좀 제 성능이 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eMMC 5.1입니다. 그리고 AP는 그 스냅드래곤 680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고요. 근데 제가 기존에 이제 LG X4 2019 제가 리뷰는 제가 공개를 안 해놨어요. 별로 못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것을 제가 이제 되짚어 보니까 걔는 이제 헬리오, 그 미디어텍 헬리오 P21에다가 램 3기가 그리고 eMMC 5.1 스토리지가 탑재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헬리오 P21 프로세서가 그래도 꽤 무난한 프로세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eMMC 저장소가 탑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램덤 읽기 속도가 정말 느리거든요. 쓰기 속도는 더할 나위 없이 느리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얘를 사용했을 땐 처음에는 얘가 eMMC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eMMC 5.1 규격의 메모리가 탑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긴 하구나. 확실히 이거를 이제 뭐 스펙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얘 메모리의 그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꽤 성능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MMC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UFS 거의 뭐 그쵸 2.1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실성능 해봤을 때 사용해봤을 때 요 샤오미 홍미노트 10이 UFS 2.2 그 규격의 그 스토리지가 탑재가 돼 있는데 얘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의외로 eMMC 스토리지의 급을 좀 높은 걸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성능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은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갤럭시 A 시리즈의 패밀리 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범프 그리고 또 뭔가 일체형 있는 그런 느낌. 모두 다 일체형인데 카메라만 이렇게 볼록 올라온 그런 느낌이죠.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카메라 이쪽 카메라 보시면은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감은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몇 가지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발견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볼륨 버튼 있죠. 볼륨 버튼. 볼륨 버튼의 위치가 너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핸드폰 쓸 땐 이 정도 그립이 되지 않나요? 이 정도 그립에서 잡는데, 근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륨 버튼까지 도달을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다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또 쭉 펴야 이렇게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높낮이인데요. 근데 참 이런 부분이 사용하면서 좀 별로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로 웹서핑을 하거나 뭐 이제 뭐 할 때 한 손으로 하잖아요. 한 손으로 조작을 하는데 이게 너무 위에 있으니까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갤럭시 S22나 22 플러스는 왜 낮은 데다 했는데 얘는 왜 높은 데다가 해놨어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삼성이 다음 시리즈에서는 그런 것들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의 전체적인 느낌은 일단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가족분께서는 이제 이거를 좀 약간 싼 티가 나 보이는 좀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삼성이 좀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샤오미 홈미노트 10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이렇게 딱 측면의 카메라,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카메라.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요. 이게 펄도 있고 뭐 아주 뭔가 기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뭔가 기능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있는 그런 스마트폰인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그렇진 않죠. 얘는 이제 아주 본연에 충실한 아주 뭔가 에센셜하고 그런 디자인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홈미노트 쪽의 디자인 랭귀지보다는 사실은 갤럭시 A 시리즈의 디자인 랭귀지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얘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는 진짜 대놓고 좀 기능 많은데 우리가 디자인은 조금 우리가 투자를 못해서 이해 좀 해주라 이제 이런 느낌이면, 얘는 우리가 이제 보급형 그 타겟에 맞게 최대한 디자인했으니까 잘 써주길 바래 이제 약간 그런 식의 디자인 랭귀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은 이 뒷면 모습도 꽤 이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꽤 심플하고 그죠?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할 거는 이제 외관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이 마감 수준이 조금 수준 이하였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출고가가 37만 4천 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물론 할인을 받고 그러면은 뭐 34만 원대도 구입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약정을 끼고 구입하시거나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출고가로 일단 아무튼 간에 이 정도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37만 4천 원에 출고가를 내놨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샤오미 홈미노트 10 있죠. 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마감 그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일단 24만 원인가 그쯤이 한국에 출시했을 때 그 출고가였단 말이죠. 공식 출고가. 얘는 37만 4천 원이에요. 이게 둘이 가격이 거의 10 몇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다음에 한번 제가 한 다음 달쯤에 한 5월 달쯤에 제가 샤오미 홈미노트 11을 사가지고 제가 그것도 한번 개봉해보고 리뷰할 때 이제 그때 자세하게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마감이 얼마나 좀 보기에 안 좋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일단은 여기 이 전원 버튼과 이 볼륨 버튼 있는 부분에 그 플라스틱의 성형 그 퀄리티를 좀 보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뭔가 좀 균일하지가 않죠. 플라스틱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어느 부분은 이렇게 딱 뭔가 좀 삐집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균일하게 이렇게 뜯어지지 않았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거칠게 이렇게 성형이 되었다 이런 소리죠. 좀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 부분이 좀 심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쥐문인식 센서나 이런 그 플라스틱 성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기에는 이 반대쪽 있죠. 반대쪽 이쪽 이 심카드 들어갔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 좀 이 비슷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성형이 잘 안 돼 있어요. 플라스틱이 이런 부분이 보기가 정말 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샤오미 홈미노트 10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물론 얘는 좀 제가 한번 아스팔트에 떨어뜨려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얘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마감이 그렇게 막 완벽하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얘랑 비슷한 수준의 마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요, 이 플라스틱의 성형이 이게 엄청 막 고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성형이 완전 고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20만 원대 중반대 정도 되는 기기이고, 얘는 30만 원대 중후반을 달리는 기기인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안 쓰면 어떡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하드웨어 완성도와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디자인 그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또 한 가지 요소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V자로 파여 있죠. 얘는 이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뭐 얘는 뭘라 부르는지 몰라. 뭐 아무튼 펀치 디스플레이잖아요. 펀치 디스플레이인데 얘는 V 디스플레이라서 조금 한 세대 조금 뒤처진 감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몰레드 패널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화면 부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하여간 일단 터치 영역은 여기 이 물방울 로치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여기 V자 V컷 그 V도 터치 영역에 들어갑니다. 일단 그렇게 들어가고, 뭐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의 상하단에 이 베젤의 이 폭이 좀 넓은 것도 좀 특이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여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디자인 부분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카메라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좀 보시면은요, 카메라가 일단 여기 보시면 렌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일반각 카메라고요. 여기가 그거 광각이고요. 요게 그건가, 접사인가? 요게 이 둘 중에 하나가 접사고 그 뎁스 카메라일 겁니다. 뎁스 카메라는 뭐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없으실 거고, 이제 주로 이제 메인 카메라를 주로 쓰실 텐데, 일단은 한번 같이 이 카메라 품질 한번 좀 볼까요? 자, 메인 카메라입니다. 메인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 메인 카메라는 일단은 품질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막 품질이래. 이 다이나믹 렌즈가 썩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 센서 크기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타입을 했어야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처리가 저는 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갤럭시 S22나 2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에 이 역광을 잡아내는 게 좀 안 돼가지고 파랗게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센서 크기가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에 역광을 아주 잘 잡아내더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사물의 어떤 그 명료도 같은 거, 특히 이제 여기 랜턴 보이시죠? 랜턴의 이 전구와 이 안에 이렇게 비춰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게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근데 이제 좀 전체적으로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갤럭시 S22 플러스나 S22에 비교해서는 이 전체적인 이 카메라의 색감이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물론 이제 얘가 센서 크기가 작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스마트폰의 카메라 치고는 꽤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광각 카메라로 가보면은요, 여기서부터 평가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이제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이게 빛이 좀 그래도 나름 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거는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냥 메인 카메라 빼면은 전체적으로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카메라를 탑재하진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접사 렌즈 있죠. 접사 렌즈도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보시면 노이즈가 좀 끼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글자글 껴있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그냥 좀 대충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면은 별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뭐 그냥 달려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요 정도입니다. 그냥 적절하게 잘 나오는데, 이제 절대적으로 카메라의 그런 품질 수준은 별로 좋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제품의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카메라는 품질은 꽤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부분도 이제 1점만 감점해서 3점을 줬습니다. 이제 물론 나머지는 이제 뭐 보급형 스마트폰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렌즈 3개 달아준 것도
사실은 삼성한테 고마우긴 해야죠. 보급형 스마트폰 주제에 이렇게 많이 다뤄줬으니까 꽤 고맙다. 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려나요? 아무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드웨어 완성도입니다. 제가 디자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좀 여기 측면에 플라스틱 성형이 좀 안 좋았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후면에 보시면요, 이게 플라스틱 그 후면에 어떤 전체적인 그런 좀 한계점이라고 봅니다. 이 샤오미 호미노트 10도 좀 심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울렁거림이 좀 심하죠. 이것도 심하고 얘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후면을 쓴 것에 대한 그냥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뭐야, 한계점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하게 단점이라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 지문인식 센서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인식은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끔씩 지문 인식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번에서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좀 인식을 실패를 합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환경에서 딱 지문 인식을 할 때 좀 실패를 괜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갤럭시 S22 플러스나 그런 경우에는 그 지문 인식의 그 실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냥 되면 딱 돼. 근데 얘는 그렇게 지문 인식률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막 높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 부분입니다. 스피커는요, 일단은 이쪽 모노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스테레오인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다 스테레오 스피커 다는 게 관리 아니겠어요? 요거 샤오미 호미노트 10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해가지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뭐 음질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별로 좋진 않긴 하죠. 이쪽은 좋은데 이쪽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얘는 그냥 한쪽이 아예 안 나오는 대신에 이쪽에 좀 좋은 스피커를 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그 사운드 트랙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좀 구해서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 소재입니다. 소재가 일단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측면 프레임 그리고 여기 후면 모두 다 그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요. 성형이 좀 별로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받았다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그냥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게 무슨 불량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준으로 그렇게 막 민감하시지 않은 분께서는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분명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일단 흠집은 별로 잘 안 나는 편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잘 비춰보시면은 이게 제가 생폰으로 사용을 좀 했습니다. 계속 사용을 했었고 그냥 바닥에 막 놓고 사용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집은 별로 잘 안 나는 편입니다. 이게 이 재질이 이 샤오미 호미노트 10과 좀 비슷한 재질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거의 비슷한 재질인데요. 얘는 제가 거의 1년을 사용을 했을 때, 뭐 이 정도 흠집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데, 얘랑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나지 않을까 싶어요. 흠집은 생각보다 별로, 뭐,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수적으로 이렇게 3.5mm 헤드폰 잭 들어간 거 정말 좋게 보고 있고요. 야, 요즘 플래그십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3.5mm 헤드폰을 빼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완성도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완성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점을 뺐고요. 그리고 무게도 이게 195g으로 그 스펙상 나와 있는데 그 생각보다 좀 무거운 편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피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S20 플러스보다 체감상 무거운 편입니다. 체감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것도 점수 감점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완성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속도 강화입니다. 속도 강화. 이거를 왜 아니 보호형 스마트폰에도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호형 스마트폰들 전력 효율 좋잖아요. 이거 스냅드래곤 680이 제가 이제 알아보기로 6나노미터 공정에서 이 제조를 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5나노인가? 6나노죠. 6나노. 근데 6나노에다가 이 정도 성능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전력을 많이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속도 강화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놔서 얘를 끄면은 속도가 제한이 되고 얘를 켜면은 속도가 거의 제 성능이 나오는 제 성능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기능을 왜 넣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얘를 끄고 사용을 해도 뭐 사용할 만은 한데요. 근데 성능의 저하가 상당히 느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다 보시면은 이거를 켜고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배터리가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성능, 이 속도 강화를 켜놓고 썼을 때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정말 의아하죠. 왜 굳이 그 속도 강화 기능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해놨을까? 아예 그냥 제 성능을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아주 강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별로 좋게 안 보였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원 UI 최적화는 진짜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동작이 하나하나 다 빠릅니다. 다 빠르고 괜찮은데 보급형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굳이 기능을 넣어놨어야 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입니다. 이제 화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아니 왜 굳이 화면을 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블루라이트를 제가 좀 제거하는 기능을 켜놨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안 켜놓으면 정말 파래가지고 화면을 좀 보기가 힘들어요, 장시간. 저는 이 정도 켜놓으니까 그 일반적인 휴대폰들, 뭐 샤오미 홍미노트 10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 하얀색 화면을 좀 제가 띄워놔 볼까요? 그죠? 이 정도의 이제 밝기래 이 화이트 밸런스 차이가 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가 돼야 조금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얘를 꺼면은 어떻게 되냐? 파래집니다. 그죠? 이게 블루라이트가 정말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장시간 보기에는 좀 눈이 좀 별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것일 뿐더러 색감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색이 전체적으로 좀 툭 튀어 보입니다. 좀 뭔가 튀어나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색상을 이제 뭐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모두 다 0부터 100 이 정도의 그 밝기를 이제 뭐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켜야 된다고 쳤을 때 얘는 한 거의 70까지 켜버리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좀 오버 사추레이션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색감이 좀 많이 튀어 보입니다. 진짜로 좀 오버하는 느낌. 좀 뭐랄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나댄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플리커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LCD인데 왜 플리커링 문제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밝기를 좀 낮추고요. 자, 이렇게 낮추고 제가 한번 조명을 다 끄고 이 상태에서 둘째 카메라에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면은요. 자, 요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뭔가 플리커링이 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그죠?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걸 밝기를 높이면은 나아지긴 합니다. 이게 나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게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잡히네요. 이제 잡히는데 하여간 이거를 다시 좀 내려보면은 이게 좀 슬슬 이렇게 플리커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플리커링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아니 LCD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말 좀 해줘봐. 이거 아몰레드에서밖에 안 나오는 건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아몰레드 패널을 넣으려고 했다가 중간에 잘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참 너무 이런 것들이 이 핸드폰의 완성도에 또 영향이 좀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거 이런 부분에서 좀 삼성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아쉽습니다 진짜. 네, 이런 부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아 맞다, 또 하나 더 있죠.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조명을 끌게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조도일 때 밝기가 낮을 때 또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초점을 좀 얘가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죠? 자, 아무튼간 이렇게 보면은요, 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이 봐봐요, 이 밝기가 지가 막 멋대로 지가 막 어두워집니다. 이거 봐, 그죠? 지가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지가 막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거 봐, 그죠? 이렇게 뚝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지가, 그죠? 지가 어두워져요. 자, 진짜 어떻게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참 이게 37만 4천 원짜리 기기가 맞는지 37만 4천 원짜리 기기에 들어갈 만한 화면이 맞는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의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까지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겠죠? 이게 어떤 제품인지. 기본기는 정말 괜찮습니다. 기본기 괜찮고요. 좀 몇 가지 이제 좀 마감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좀 아쉬운 부분, 이제 뭐 플라스틱의 성형 그 상태라든지 가공순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빼고는 별로 별 그렇게 나쁜 부분이 없었어요. 하드웨어 자체에서는. 근데 화면이 다 까먹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화면만 좋았다면은 내가 제품 가격 반영했을 때 이제 뭐 중립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제품 가격을 반영을 하지 않았을 때 얘를 다소 긍정적으로 내가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까지 중립으로 끌어내린 게 화면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화면 품질에 개의치 않으시면 얘도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저한테는 좀 너무 컸어요. 이거 1시간 정도 쓰면은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눈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여러분이 희생하고 그냥 괜찮은 삼성폰 사고 싶다. 이제 뭐 중국폰이나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보안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물론 해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좀 어느 정도 미심쩍은 건 사실이긴 하죠. 전체적으로 기본기는 좋았다. 근데 화면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